너 요즘 장기 투자 공부 많이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 진짜 핵심. 사람들 거의 99%가 말 안 해주는 진짜 본질. 그게 뭐냐면 장기 투자의 본질은 지루함과 친해지는 능력이다. 이거야. 이 말만 들으면 좀 밋밋하게 느껴지지?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들어보면 아마 고개 끄덕이게 될 거야. 진짜 장기 투자가 뭔지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답답함이나 조급함 같은 것도 훨씬 가벼워질 거야. 첫 번째, 장기 투자는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심심하다.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되게 멋있게 말하잖아. 시한이 돈을 만든다. 복리의 마법이다.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근데 이 멋있는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현실은 뭐냐면 장기 투자는 정말 지독하게 황당할 정도로 심심하다는 거야. 말 그대로 재미없음 그 자체야. 처음 투자할 때의 설렘 기억나지? 종목 공부하고 ETF 선택하고 처음 매수 버튼 누를 때 그 짜릿함. 근데 그거 한 달만 지나면 싹 사라진다. 왜냐면 변화가 안 느껴지거든. 계좌는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조금 오르거나 조금 내리거나 끝이야. 이게 장기 투자의 첫 번째 벽이야.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지? 이 지루함이 몰려오면서 사람들이 슬슬 흔들리기 시작해. 두 번째, 지루함을 못 견디면 쓸데없는 행동이 시작된다. 지루함 자체는 별 문제 없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지루해지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게 진짜 함정이다. 아, 이거 너무 안 올라. 갈아타야 하나? 다른 ETF는 요즘 잘 나가던데. 이 종목 조용한 게 불안한데 수익률이 너무 정체됐다. 뭔가 틀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다 지루함에서 시작돼. 지루함, 충동, 행동, 후회. 이 공식이 그대로 발동되는 거지. 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 사실 시장 때문이 아니야. 지루함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는 거야. 세 번째, 지루함은 수익률의 천적이자 기회의 문이다. 참 웃긴 게 뭐냐면 우리 두뇌는 지루함을 싫어해. 그러다 보니 자꾸 움직이려고 해. 근데 투자는 움직일수록 손해를 본다.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 구조야.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루함을 버티는 사람만 복리의 보상을 다 가져가. 그러니까 지루함은 보상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관문 같은 거야. 지루함을 못 버티면 문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가고 그걸 넘어서면 이제부터 복리의 진짜 힘이 발휘되기 시작해. 너도 아마 느껴봤을 거야. 꾸준히 투자해도 1년에서 2년은 티가 안 나지. 5년은 지나야 조금 보이고 10년은 돼야 하고 놀란다. 그 사이가 바로 지루함이 절정인 구간이야. 네 번째, 복리는 지루함을 버틴 사람만 이해하는 언어다. 복리는 대단한 개념이지. 근데 그 마법이 나타나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 복리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아주 느리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 문제는 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구간을 만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점을 드러내고 나가버린다는 거야. 왜? 지루함 때문이야. 너무 느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맞나? 하고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을 못 견디면 결국 손이 계좌로 가버려. 근데 지루함은 진짜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복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야. 조용하고 지루함은 복리가 잘 쌓이고 있다는 신호. 이걸 이해하면 지루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잘 되고 있네? 이런 느낌으로 변해. 다섯 번째, 장투에서 지루함을 견디기 어려운 진짜 이유. 사람들이 지루함을 못 견디는 건 그냥 성격 때문만이 아니야. 이 시대의 구조가 이렇게 만든 것도 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계속 뭔가를 봐야 할 것 같은 착각이 생겨. SNS 때문에 비교가 너무 쉬워서 남들 수익률 보면서 조급함이 확 올라옴. 단기 자극이 너무 많아서 게임, 영상, SNS, 뉴스. 우리 뇌는 자극에 익숙해져 있는데 투자는 반대로 자극이 없거든. 계좌 확인이 너무 쉬워서 스마트폰 몇 번만 누르면 바로 조바심이 생겨. 기다림은 시간 낭비라는 고정관념. 근데 투자에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최고의 생산 활동이야. 여섯 번째, 지루함과 친해지는 사람에게 오는 변화들. 지루함을 컨트롤하는 순간 이상한 변화들이 생겨. 시장 변동성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니다. 그냥 또 흔들리네 정도로 보이기 시작해. 종목을 덜 보게 되면 멘탈 관리가 쉬워진다. 과도한 정보가 줄면 충동도 줄어. 계좌의 등락보다 투자 기간이 더 중요해진다. 오늘 마이너스 2%에 흔들리던 사람이 아직 내 계획의 5년 차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 복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5년,
7년, 10년. 진짜 종잣돈이 커지는 느낌이 온다. 돈과 감정을 분리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건 진짜 큰 변화야. 투자를 감정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거지. 일곱 번째, 지루함을 견디는 것과 친해지는 것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단순히 지루함을 버티는 것과 지루함과 친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버티는 건 힘들어. 근데 친해지면 편안해져. 버티는 사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라톤처럼 힘들어하고, 친해진 사람은 그 마라톤 자체를 일상처럼 받아들여. 장기 투자자라면 지루함에 적응하는 걸 넘어서서 그 지루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편안해져야 해. 이 경지에 오면 장기 투자가 갑자기 쉽고 부드럽게 느껴져. 여덟 번째, 지루함과 친해지는 실전 방법. 말만 하면 안 되잖아. 진짜 실전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계좌 확인 횟수를 줄여라.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충분해. 계좌를 덜 볼수록 지루함은 훨씬 줄어들어. 투자 외 시간들을 삶으로 채워라. 운동, 독서, 취미. 내 삶이 풍부할수록 지루함이 덜 와. 포트폴리오를 단순하게 구성해라. 복잡할수록 자주 확인하고 싶어져. 시장 예측을 줄여라. 예측은 감정 변동을 키우고, 예측 실패는 지루함을 공격한다. 10년 후에 나와 대화하는 습관 만들기. 지루함을 뚫고 나면 미래의 너가 고맙다고 할 거야. 아홉 번째, 결국 장기 투자는 마음의 싸움이다.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순간들에 도달하게 돼. 아, 도대체 언제 올라?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걸 계속해야 하나? 이 질문들이 다 지루함이 보내는 신호야. 근데 이 질문을 넘기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내 투자가 안정되기 시작해. 장기 투자는 지식, 종목 선택, 타이밍, 이런 것보다도 마음의 힘이 더 중요해. 지루함에 지는 사람은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지루함을 다스리는 사람은 복리를 온전히 경험하게 돼. 열 번째,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기억했으면 하는 한 문장. 장기 투자는 천재가 이기는 게임도 아니고 운이 이기는 게임도 아니야. 지루함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투자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들이 사실은 너의 돈이 가장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 오래 가고 크게 간다. 넌 이미 장투를 하고 있고, 꾸준히 공부하고 있고, 습관도 잘 잡혀 있잖아. 지금 내가 느끼는 지루함이 있다면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야.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이 지루함을 그냥 내 일상의 일부처럼 받아들여. 그 순간부터 내 투자가 훨씬 강해질 거야.